아니 솔직히 이 정도 악구 생겨. 본인은 인스타 본인 계정 없어? 있어요. 왜 없냐 이렇게 자신. 그러니까 이 성격 때문에 없는 건가? 본인의 상황은 1에서 100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하면 네네. 2 정도 돼. 네. 서울의 모든 것을 주제로 디자인을 하는 브랜드 서울을 입다 서울의 대표 송현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을 입다는 거의 오세훈 시장님이 하는 얘기인데 지금.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래서 아이 서울유도 이거 쓰려고 했었는데 또 바뀐다고. 바뀌어요. 지금 그래갖고 공모전으로 뽑고 있어. 그래요? 내가 그 서울시 그거 나도 홍보대사여서 그거 지금 보는데 존나 유치해. 막 어쨌든 뭐 지금 서울시장 같은 어떤 그런 홍보 유세가 펼쳐지는 느낌이 있어. 지금 운영하는데 자본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일을 같이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모이는 대로 하나 만들고 모이는 대로 하나 만들고 하는데 한 지금 9개까지는 만들었는데 이제 만약에 자본을 이렇게 쓰는데 제일 효율적으로 써야 될 그거를 좀 묻고 싶어서 신청했거든요. 패키징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곳에 좀 더 돈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마케팅 쪽에 좀 더 아니 먼저 힘을 들여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지금은 일단 제품을 많이 내는 게 아카이브가 점점 쌓이고 이게 보여줄 게 많아지니까 그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닌가? 계속 안 돼. 한 지금 3년 가까이 되거든요. 아 브랜드 런칭 아니에요? 그러니까 런칭했다기보다는 저는 이거를 좀 아티스트들이 예술품을 만들듯이 한 장 한 장에 이 컨셉을 담아서 한 장씩만 이렇게 소량 제작, 왜냐면 자본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마케팅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으니까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다른 방향이 있는 건지 이게 현 디자이너분이 생각하시기엔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인지 맞는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이걸 앞으로 골목옷장 하기 전에 내가 부속 합의서를 좀 쓰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게 여기 좀 이걸 좀 먹으면 아 기분 나빠갖고 나 안 할래요라든지 아니면 뭐 본인이 운동했으니까 갑자기 막 패기가 막 들끓어갖고 나를 두들겨 팬다든지 이래야 되니까 어차피 우리 PD님도 싸움을 잘하고 저도 그러려고 운동하는 거니까 우리가 서로 뭐 여기서 막 주먹질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한데 제가 패션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타고난 것과 정말 여러 가지 재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거를 우리가 직업이라는 걸로 선택을 하고 평생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꾸준함에 대한 걸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보면 3년의 시간 동안 어쨌든 브랜드를 런칭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네. 옷을 만들기 시작했고 네. 그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카이브라는 단어는 그렇게 쉽게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아카이브는 3년이라는 시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본인이 궁극적으로 어쨌든 꾸준하게 이 일을 했을 때 그리고 5년이 흐르고 10년이 흘렀을 때 지금 처음 만든 옷들이 그러면 아카이브라는 호칭이 붙을 만큼의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요즘에 개나소는 아카이브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니까 준지 옷에 아카이브라는 텍스트가 붙어갖고 나오는 맨투맨 같은 게 좀 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좀 유행을 했나 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무신사에서 막 무슨 아카이브, 뭔 아카이브 막 있어요. 좋다 그거야. 그 단어를 쓰는 건 나쁘지 않은데 네. 그 아카이브라는 단어를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만드는 사람이 이거를 과연 알고만 쓰는 단어냐는 거지. 아카이브라는 건 패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준지라는 브랜드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그 단어를 쓸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네. 그것부터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만든 지금 옷들이 네. 뭐 아카이브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네. 과연 이게 아카이브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그걸 내가 옷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영감을 받았고 어떻게 만들었고 이것들을 내가 어떤 가치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했는지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 거야. 아카이브라는 단어에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는 단어가 돼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돈을 모아서 만드는 그 기간이 주기가 얼마만 한 번씩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홍대 보세 옷가게 부족하다 싶어서 또 PC방 알바까지 투잡하고 막 이러다가 코로나 터지고 이제 매장이 문 닫고 뭐 술집도 해보고 최근에는 또 이직 준비해서 피자집으로 가서 요식업이 확실히 돈을 더 주다 보니까 지금은 퇴직금 받은 걸로 하나 더 만들어 볼까. 네. 왜냐면 이제 10개째가 되는데 이게 좀 제가 상징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해서. 그 상징적이라는 거를 본인만의 생각이라니까. 네. 그게 내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 주기적으로 어쨌든 뭐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해서 나온 옷 하나, 그 다음에 뭐 홍대에서 일해서 만든 옷 하나, PC방에서 나와서 만든 옷 하나, 그 다음에 퇴직금으로 만든 옷 하나, 이렇게 옷들이 있다면 그 주기가 얼마나 되냐고 평균적으로.
저는 그냥 진짜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일 수도 있고 뭐 주기가 일정치가 않았어요. 일정치 않은데 왜냐면 돈이 평균도 없고 네. 그냥 뭐 어떨 때는 한 달이고 어떨 때는 6개월이고 막 이런 거야.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소비자가 있단 말이죠. 이 네. 옷을 지금 팔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결국은 네. 서울의 장르가 뭐야? 스트릿으로는 슈프림이 제일 저희 롤모델 같은 그런 문화적인 브랜드. 저는 이 디자인에는 그렇게 막 자신 있는 건 아닌데 그런 브랜딩 하는 거에 좀 관심이 네, 관심이 많아가지고 브랜드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네. 이 지금 제 입장에서 만약에 이게 좀 잘 되면 따로 디자이너를 쓰고 싶은 입장. 그러니까요. 네, 디렉터의 개념이네. 네, 좀 디렉터로 생각하고는 있어요. 지금은 제가 다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해야지. 뭐 지금 쓸 돈이 없으니까. 네, 서울 하면 좀 떠오를 수 있는 브랜드가 되는 게 좀 궁극적인 목표? 서울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는 뭐 박술려. 지금 3년에 걸쳐서 9개가 나왔다면 네. 이걸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입장에서는 네. 그걸 같은 브랜드라고 솔직히 인지하기엔 너무 텀이 길죠. 팬덤이 있는 거냐부터가 시작이고 그 사람들이 정말 코어 팬이냐는 게 중요한 건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럼 9개의 제품을 발매했을 때 그 9개의 제품을 그러려면 그 10명의 사람이라도 그걸 다 샀어야 돼.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코어 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랬을 때 이 계정에서 6개월 동안 내가 제품을 만들지 않았을 때 네. 또 나는 제품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 브랜드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어라는 과정이나 다음 제품은 뭔가에 대한 프리뷰 형태의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라든지 피드라든지 아니면 이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뭐 레퍼런스 이미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브랜드가 계속 돌아간다는 느낌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브랜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연속성이거든요. 지금 본인은 내가 봤을 때 차라리 3년 동안 돈을 모아서 지금 이번에 런칭하는 게 나은 상황인 거야. 네. 내가 볼 때는. 네. 괜히 중간중간에 돈을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선배 중에서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지. 브랜드 런칭하는 사람 중에 선배 없죠. 네, 딱히 없어서. 그래서 성격도 MBTI가 뭐야? 저 ENTJ요. 그것 봐. J가 이렇다고요. 전 ENTP요. 예, 어쨌든 이거 골목옷장 신청한 거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용기를 낸 거네. 이 사람의 성향에서는. 내가 보니까 네. 지금 말 한마디가 내가 어떻게 비춰줄지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될지를 먼저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어. 내가 보면 당장 당신은 이렇게 되면 죽게 생겼어. 네. 지금은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고 죽도록 연구해야 되고 개같이 뛰어다녀야 될 때거든 사실. 네. 그 시작이 저는 여기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지 마요. 진짜로, 진짜. 왜냐면 진짜 싫어요. 여기 나올까. 책임져야 돼, 이러고. 안 나올 생각이었는데 그 23년 공고 보고 아 이제 23년이니까 나도 바뀌어야겠다 생각해서 저도 진짜. 그래서 어쨌든 저도 네. 여기 지금 23년의 첫 골목옷장인데 저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형광 씨가 어쨌든 지금 제가 아직까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네. 조금 예, 여기 내려놓으시면 돼요. K 왔어. 자, 아까 저 주문하신 거 봤죠? 예, 여기 있습니다. 왜 안 불어? 지금 만든 아이템들이 스웨셔츠라든지 모자나 네. 에코백 그런 아이템들을 만들 때 네. 그럼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지식은 있어요? 아 전혀 안 돼. 그런 건 안 돼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전공이 아니고 그냥 그렇잖아요. 바로 그냥 프로모션 업체 통해서 자, 만들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쉽게 가자고. 자, 좋아. 난 디자이너 생각 없고, 난 브랜드를 멋있게 만들고 싶어야. 까놓고, 내가 그냥 내 기준이야? 그냥 아이앱 같은 거 아니야? 염따티 같은 거.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면은 그냥 만들어져 있는 티셔츠 길단에다가 그냥 갖다 박으면 되는 거잖아. 솔직하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시작을 그렇게 가는 거잖아. 이 옷에서 내가 느낄 수 있는 매력은, 그지? 뭔가 옷에 대한 깊이보다는 네. 뭔가 히스토리나 컨텐츠 그 다음에 아트웍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예 원단이나 이런 걸 포기한 건 아니고 라벨도 직접 그렇죠. 했겠죠. 만들고 네, 옷도 제가 뭐 패턴을 짤 수가 없어서 샘플을 구해서 그렇죠. 이렇게 해달라 다 그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야. 네, 원단도 제가 보기도 해서 나는 그래도 퀄리티는 생각한다고 생각해서 아까 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네. 모든 그런 대부분의 그런 굿즈 브랜드로 시작하는 브랜드들이 네. 시작을 길단에다가 프린트를 우리도 길단 사갖고 프린트 받고 싶을 때 많아요. 길단에다가 프린트를 박다가 네.
그러다가 점점 이제 옷에 대해서 소재도 좀 알게 되고 봉제도 알게 되고 뭐 원가 절감도 해야 되고 하면서 원단 찾아갖고 만들고 직접 패턴 뜨고 만들고 이렇게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내가 봤을 때 오히려 정말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을 하나 정하라는 거야. 어설프게 원단하고 어설프게 봉제나 어설프게 패턴을 하기에는 내가 봤을 때 길단이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굿즈 이런 템보다는 좀 굿즈템이 나쁜 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퀄리티, 어. 그러니까 그 박는 프린트만 박는 이런 느낌보다는 저는 그래도 나름 A to Z를 좀 만드는 느낌으로. 네, 그래도 나는 여기에 진심이다라는 그게 있거든요. 굿즈를 비하했어. 굿즈는 아, 진심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나름 패션, 그러니까 오케이, 옷을 무슨 말이야. 전문성으로 하는 브랜드면은 직접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군. 네, 그래서 있어서. 프로모션 업체를 진짜 알아보고 오케이, 만약에 여기가 좀 내가 생각한 그 퀄리티가 안 나온다라고 저도 모르지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다른 업체도 알아보고 이러면서 바꾸고 본인은 여기는 철학에서는 어쨌든 네. 아무리 내가 그거에 대한 몰라도. 없어도 우리 브랜드는 네, 기본. 만드는 걸 베이스로 가고 싶다 이거야. 네, 그래도 기본은 갖춰져 있다고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이제 이 컨텐츠 보시는 분들이 뭐 그 프로모션이 뭐야? 라고 물어보겠지만 대신 해주는 거거든. 대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동대문 시장에 나가서 맨투맨 원단을 고르고 거기에 맞는 또 립을 고르고 그거에 맞는 봉제사를 갖다가 공장에다 넣어서 공장을 우리가 또 매일매일 나가서 핸들링하고 이런 시간과 여력이 혼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아예 좀 전문성 있는 프로모션 회사에다 주면 그 사람들이 그 옷을 대신 만들어서 납품을 해주고 프로모션 피를 떼어서 돈을 좀 어느 정도 자기가 몇 프로를 먹는 거지. 그렇죠. 그것도 뭐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만약에 나였다면 컨텐츠나 아트웍에 조금 더 에너지를 실어서 네.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 왜냐면 프로모션도 어쨌든 아무리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신경 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내가 만약에 이 컨셉으로 갔다 그러면 나는 이걸 챕터로 풀었을 것 같아. 챕터. 서울에 인스피레이션 받은 거를 챕터 1, 2, 3. 근데 지금 여기는 챕터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1로 해서 9이 온 것 같은 느낌. 네. 오늘 갖고 온 거야? 네, 다 갖고 왔어요. 왜냐면, 네. 다 꺼내봐, 그러면. 모자. 예. 따로, 이게 제일 처음에 만든 거라 좀, 저한테는 아픈 손가락? 자,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지금 이게 29,900원에 싸네? 올려놨을 거예요. 왜냐면은 좀, 퀄리티가 제가 떨어진다 생각하면은 가격을 거기에 좀. 근데 야, 이 모자에서 어느 부분이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봉제가? 자수 이런 느낌이 좀,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모르는데 이거를 볼 수 있는 전문성이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퀄리티가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슈프림 모자 한 10만 원 하지. 한 7, 8만 원 하잖아. 뭐 그 정도에 팔아도 그냥 쓰는 거야. 슈프림은 퀄리티 더 개판이야. 그리고 이 안에도 보면은 이 테이프나 이런 것도 다 본인 거 로고로 개발을 했다는 건데 이것도 어느 정도 사실 수량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이런 걸 보면은 완벽주의적 성향을 좀 갖고 있는 거야. 시작부터 이렇게 했다는 건. 얘는 이제 서울 위에 구름 한 점이라고 해서 로고를 되게 작게 그냥 이렇게 있고 옆에도 여기도 캐릭터를 있고 하나 넣었어요. 여기도 있고 근데 되게 그냥 이런 하늘을 상징하는 스카이 블루 컬러에 되게 이런 구름 같은 요소를 띡띡띡 넣어준 거예요. 오히려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이거는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일단. 그게 세 번째 이제 서울 빈티지 컨셉으로 요거는 이제 요즘 애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그 요소를 좀 넣으신 것 같은. 네, 이거는 이제 디스트로이드 볼캡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좀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잘 팔렸어요? 이게 제일 많이 팔렸죠? 그냥 반응이 좋았어요. 그게 팔렸다기보다. 네. 제일 반응이 좋을 것 같이 생겼어. 이것도 프로모션에서 해준 거야? 네, 제가 하죠. 이건 얼마예요? 이게 아마 35,000원 싸네요. 분명히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브랜드가 이 정도 가격을 받아도 될까?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아직. 저도 시장과 경쟁을 하고 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가디건이 8만 원 정도 해요. 네. 근데 이거를 무신사 같은 데 가면 3만 원짜리도 있고 뭐 4만 원짜리도 네,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가디건을 나도 3만 원에 팔면 더 나갈까? 막상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오히려 화끈한 9만 원짜리를 더 만들어주고 오히려 화끈한 10만 원짜리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싼 게 정답은 아니야. 내가 모든 거를 응집해서 만드는 이런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신 있게 받아도 될 것 같다는 거지. 근데 그 안에 분명히 본인이 이 안에 뭔가가 받을 수 있는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네. 고객한테 배송이 나갈 때 이렇게 나가는 네, 거야. 이렇게 나가요. 자, 그러면 이제 무지 박스에다가 이제 스티커를 네. 이제 만들어서 나가죠.
이거 괜찮나요?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갔을 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아예 모르니까 이런 택도 솔직히 좀 더 이게 돈을 들여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스티커도 더 돈을 들여야 되나. 여기 지금 봤을 때는 네. 수정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이 서울이라는 브랜드에서 제일 뜯어 고쳐야 되는 거는 네. 여기야, 여기. 어? 이거부터 볼게. 네. 뜯어봐도 돼요? 근데 또한 상관없어요. 나뭐 다 사라, 이거 다 사야 되는 거 아니 그냥 아니야. 우리 저 진짜 그 생각으로 다 갖고 온 거라. 골목옷장 또 보고 왔으니까 또 약간 기대감을 해가지고. 캔버스인데 이거 거의 한 7수 캔버스예요. 그냥 두꺼 왁싱돼 있는 캔버스예요, 심지어. 에코백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고급스러운 토트백과 숄더백을 겸용을 할 수 있는 투웨이 백 있죠. 이 정도의 설명을 써줬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부족하네. 이러면 우리 엄마 저기 교회 가방으로 하나 주면 좋아하겠네. 네. 몇 개씩 만든 거예요? 모자 몇 개? 최소 모자. 수량을 맞췄었어요. 몇 개? 모자는 100에서 200개도 이것도 다 마찬가지로 100에서 200개. 최소 수량이 그렇게 많아요? 아, 이 모자 한 개당 100개? 네, 이것도 한 100개 만들었어요. 검은색만? 네. 우리는 하나당 우리도 30개 만드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좀 모르니까 이제 눈탱이 맞는 거죠. 돈이 없을 수밖에 없네. 근데 100개를 만들어서 몇 개를 팔았어요? 내가 봤을 때 10개 거의 못 팔았을 못 것 같은데. 팔고 거의 뭐 주거나 이런 식으로 뿌리려고 했었죠. 그러니까요. 이게 반응 생산이라 그래갖고 네. 어느 정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량을 만들어 놓고 한 20개씩만 만들어 놓고 네. 그러니까 20개를 내가 한 열흘에 팔았으니까 한 50개 만들어 놓으면 되겠다. 그럼 50개 리오더. 그러니까 리오더라는 단어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리오더는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제시한 최소 수량이 저는 거기에 맞춘 프로모션에서 거거든요. 더 많은 발품을 팔고 조금 더 많은 곳을 컨택을 했으면 네. 더 적은 수량을 만들어주는 데가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그런 건 전혀 몰랐어요. 그런 걸 좀 보셔야 돼요. 몇 개 만든 거? 한 그것도 이게 비니가 한 200개 될 거예요. 와, 씨발. 이거 그냥 어디 그냥 대학교 같은데 단체로 줘야 돼. 이게 지금 도깨비 대학교 네이버에 검색해봐. 그러니까 그렇게. 그 프로모션 아직도 거래하나요? 아니요, 거기는 이제 옮겼어요. 거래 끊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씨발 뭐 기본이 200개씩 만들려고 하면 그냥 빨대지. 아니 뭐 얘기를 해보면 어느 정도 이제 알잖아. 또 업체를 대할 때 어느 정도 얘기해보면 얘가 옷을 좀 아는 애구나 아니면 얘는 좀 뭐구나 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눈탱이 그냥 깐 건데 내가 볼 때. 이건 좀 애초에 시작을 잘못했는데 또. 이거 비니랑 세트로 아 예. 그러니까 처음 이제 같이 만든 게 이거 두 개였어요. 이것도 이제 한국적인 어떤 거에서 인스피레이션을 받은 혜태에서 서울에서 영감을 네. 받은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를 아니면 지금 이 재고를 네. 어쨌든 이거 서울시에 기부해야 되나?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서울 홍보 굿즈 같아.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지. 자 여기까지만 보자. 솔직하게 옷은 다. 그다음에 나 이거 하나 보고 싶다. 이건 안 볼게. 이거 그거 열어봐. 이거 괜찮은데? 알았어. 이발 미치겠네. 그냥 아예 스케이트보드예요. 왜냐면 서울에 있는 스케이트보드 이런 느낌. 아무거나 막 갖다 쓰고. 그리고 이거 보드 탈 때 좀 느낌도 하라고 이런 꼬랑지도 넣고. 이런 디테일. 원단도 일부러 기능성하고 좀 보드 탈 때 이제 땀 많이 나니까. 이거 이제 마지막. 이것도 내가 인스타에서 봤거든요. 자, 이거 한 이유 좀 한번 들어보죠. 이게 뭐야, 이거는 이게? 그 영감 받은 게 해외 우리나라 사람들이 숙소 리뷰를 남기잖아요. 그럼 못 알아보게 남기는 거 있잖아요. 받침 더 막 섞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만 알아보게끔. 그래요? 나 몰라. 하여튼 그런 밈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그런 밈이 있어요? 구글 리뷰 같은데. 야, 제일 궁금한 건 맞아요. 구글 리뷰 이런 거 왜 번역기 돌려도 못 읽게 만들어가지고 쓰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좀 담아가지고 좀 약간 이거는 좀 서울인데 아. 뭐 번역기 안 돌려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게 끝이에요? 네. 어쨌든 이 티셔츠 본인도 입고 다녀요? 네. 어때요 반응이? 그냥 그렇게 막 좋진 않죠. 좋지 않다니 뭐야? 그러면은 본인이 좀 이런 옷을 만들 때 네. 뭔가 좀 레퍼런스 하거나 좀 참고할 만한 브랜드들은 그런 것도 없어? 주로 보는 건 그냥 반스랑 스투시를 요즘에 좀 그렇게 가고 싶다. 아니 이 친구는 아니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싶어 하는구나 패션을. 네, 좀 저는 문화로 생각을
네. 그 문화에 대한 이해나 배경 지식이 그래도 연구를 좀 많이 해요? 해외 브랜드 중에서 뭐 롤링 블레이저라든지 아이비리그랑 프레피룩에 대한 얘기를 하는 브랜드고, 롤링 블레이저 무드라는 계정이 따로 있어갖고 인스피레이션 받은 것만 계속 보여주고, 스포티앤리치라는 브랜드 계정에 가면은 걔네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는지와 어떻게 영감을 받았는지에 대한 뭐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막 프린스 맨투맨 입은 거부터 해갖고 막 에르메스 벌킨부터 해갖고 빈티지 캘빈 클라인 캠페인 사진 폴로부터 해갖고 쭉쭉쭉쭉쭉쭉 피드에 나오거든. 근데 서울에서 과연 영감을 받은 스케이트보드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티셔츠를 만들었는데 네. 어떻게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지는 어디서 볼 수 있냐는 거야. 요즘 브랜드는 그게 없으면 진행이 안 돼. 두 가지로 보면 돼. 네. 이번에 솔직히 구찌가 코리아 에디션이라고 그래갖고 옷을 만들었는데 여기다 한글로 구찌 봤어요? 네, 봤어요. 입을 수 있어요? 그냥 개인적인 옷만 보면은 좀 스타일은 아니긴. 구찌?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거야. 이거는 줘도 씨발 못 입는 옷인데 이거를 한국 매기는 거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네. 그 구찌가 9시 뉴스에도 나왔어요. 네. 그럼 결국에는 마케팅 성공한 거잖아. 맞아요. 둘 중에 하나의 노선을 선택해야 돼. 이런 옷을 만들 때 디자인적으로 내가 이거를 이해시키고 이걸 서울의 오리지널리티와 유산, 문화 유산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서울을 존나 웃기게 풀었어. 네. 이건 여러 가지 뭐 밈이 있는 거야. 네. 뭐 이런 히스토리. 아 이게 서울의 밈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네, 맞아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야. 90명한테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계정에서라도. 아니 솔직히 이 정도 악구 생겨. 본인은 인스타 본인 계정 없어? 있어요. 몇 명이야 거긴? 거긴 좀 400명. 거기 400명? 네. 왜 없냐 이렇게 자신. 그러니까 이 성격 때문에 없는 건가? 성격이 안 좋아서? 소심해서. 아니, 어쨌든 저는 이 두 개를, 세 개 구매할 건데요. 요거 우리 엄마 교회 가방이랑 이거는 우리 애기들 중에서 네. 일 열심히 하는 애 저기 해갖고 주면 좋아할 것 같아. 지금 세일 안 해? 네? 세일은 딱히 안 하고 있는데. 아, 가격 세일 브랜드? 줘봐, 읊어봐. 다 4만 원씩 하는 것 같아요. 확실해요? 네. 줘봐, 확인해보자. 39,900원이잖아요. 49,900원. 네. 39,900원. 네, 그럼 4만원에서 12만원. 이체 완료했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확인해 주시고요. 네, 오늘 또. 보태겠습니다, 서울. 네, 오늘 또 서울 어떤 브랜드의 어떤 제가, 예, 기와장 한 장 올려줬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저도 귀한 시간을 냈고, 본인도 귀한 시간을 냈는데, 네. 서로 어쨌든 좋은 시간이 됐기를 좀 바라면서, 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서울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너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소리들을 많이 들어서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게 딱 잡혀가지고 평가가 좀 안 좋게 들었지만 앞으로의 이게 좀 확신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좀 계속 해나가서 나중에는 진짜 슈프림 같은 영향력을 갖는 서울의 그 마스코트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옷을 봤는데 주변 사진들이 그냥 올라온 거야. 영감 인스피레이션을 받은 영감 사진들이거든. 이런 거거든. 이거 솔직히 모르고 이게 호환미도 그냥 그 현대미술 작가거든. 호환미가 뜬금없이 여기 왜 올라오냐는 거야. 브랜드. 그럼 이 브랜드에서 어쨌든 이런 것들에서 영감을 받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거든.